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어제 상승 마감했던 중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2083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꿨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의 첫 거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080선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 현재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개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상승한 20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7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오늘 2080포인트 안착을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가 장 초반에 비해 강하게 증가하면서 2080포인트 위에서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725억 원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매수 강세를 높여가면서 67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240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20포인트 중반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5포인트 오르면서 52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현재과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525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7억 원 소폭 사고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10원대 중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85전 하락한 111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0원으로 출발한 이후 다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역의 환율이 하락하자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출회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종목군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계획이 승인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어제 크게 올랐지만 오늘장 쉬어가면서 0.6%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 낙폭이 가장 컸던 현대모비스 1% 이상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LED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반도체 3.7% 급등하고 있고요. CJ오쇼핑이 1%, 메가스터디가 약보합권을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가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반면 오시아 머티리얼즈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약보합 내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단연 보험주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이시가 5% 이상 급등하면서 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31,6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주가가 3만원대로 뛰어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오늘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LED 업황에 대한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면서 오늘 삼성전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가 3.8% 이상 오르면서 13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LED 업황이 바닥을 지나가면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최고점까지 4천원가량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과 수주 모멘텀으로 오늘장 신고가 형성했습니다. 현재 5% 이상 급등하면서 20만 8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 20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이어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력 시장인 중동 플랜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급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나로 3차 발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늘 크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비추럴테크가 10% 이상 급락하면서 5,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추럴테크를 중심으로 우주, 항공주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로 4차 발사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어제 비추럴테크는 유상 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주가는 더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로 살펴드릴 종목은 S-오일인데요. 최근 장에서 정유화학주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소유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영향에 S-오일은 어제 신고가를 또 한 번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심기현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에도 역시 들어있는 종목이죠.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기현 전문가님 S-오일 들고 계시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무려 5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역시 수익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S-오일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 함께 봐드리죠. 자, S-오일을 98,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560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잘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심기현 연구원님 종목 배틀에 있는 종목인 거 알고 잘 따라서 들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우선 예. 뭐 좋은 종목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까지 겸비한 그런 종목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이집트 사태로 인해 갖고 오히려 또 반사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S-오일이기 때문에 뭐 오늘장도 어느 정도 강한 장세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화학주로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도주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IT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학주 역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화학주의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계속적인 강세장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S-오일로 수익이 나셨다고 하셔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계속적인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학주를 계속 들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시장은 지금 화학주와 그 IT 업종만이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3만 원대까지 진입을 하셔갖고 매도하신 다음에 그때 시장 상황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대형주 위주로 다시 접근하신다면은 고수익도 다시 한번 가능하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보다는 설 연휴까지 들고 가시고 그 이후에 1분기라든가 2분기까지 쭉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 새해 복을 하나 먼저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상반기까지 S-오일이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시청하신 분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오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삼성물산을 봐드릴 텐데요. 증시전략센터 방송 보고 따라하고 계시다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에 또 남겨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나와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거두는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투자 전략 방법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삼성물산을 매수할까 하는데 얼마에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3563님께서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삼성물산 봐드릴게요. 예,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건설주 중에서도 그 탑픽으로 꼽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그런 삼성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로 일어났고, 삼성의 그런 수주의 모든 것은 이제 삼성물산이 경쟁력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과, 그리고 해외, 특히 중동 지역의 그러한 그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불거진 이러한 이집트 사태로 인해 갖고 중동 지역
지역의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가 해결이 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타이밍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상으로도 이러한 그 이집트 사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단기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이러한 그 이집트 사태라든가 중동 지역의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기미를 충분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구정 연휴 잘 쉬시고 구정 연휴 이후에 그러한 그 해외의 그런 증시의 동향을 좀 보신 다음에 그러한 사태가 좀 진전이 된다 싶으시면은 충분히 포트 20% 이내의 비중으로서 접근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하신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다양한 그리고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러한 사업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구정 이후에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더존 비존 봐드릴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없으시고 35% 가지고 계신데 기다릴 수는 있지만 희망이 보이는지 꼭 좀 말해달라고 문자에 남겨주셨거든요. 4546님의 종목인데요. 더존 비존 매수가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매수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웰크론부터 보겠습니다. 웰크론을 3,8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0866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웰크론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은 그 저출산에 관련된 그런 테마로서 어느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4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예지미인이 바로 이런 테마의 그 형성의 주요 원인인데, 사실 지금 차트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4,200원과 그리고 3,600원 사이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테마성과 그다음에 딱 박스권 장세를 이용한 그런 투자법이 맞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가격 3,800원대에서 사신다면 충분히 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5에서 8% 정도의 그런 수익을 분할 매도로서 접근하시는 투자법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고, 철저하게 단기 박스권 장세의 그런 매매 패턴으로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성파워텍 봐드릴까요? 보성파워텍을 5,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052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원자력 관련된 그러한 테마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해외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100원대가 지지 라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그런 매매보다는 이 3,100원대가 철저하게 지켜지느냐를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가격대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3,100원대 지지 라인 잡으셔갖고 충분히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주 신성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를 69,900원에 사신 분 계시네요. 20% 가지고 계시다고 202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69,900원에 사셨다고 하시거든요. 6,900원이시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역시 그린 그 에너지 그 관련주로서 상당히 미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강한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흐름은 깨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역시 그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의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정지 관련된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충분히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만약에 6,000원대 매입을 하셨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지만은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10,000원 라인에서 그러한 심리적인 가격대에 저항을 받는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락앤락 봐드릴까요? 주가가 왜 자꾸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고요. 락앤락을 사신 분은 37,150원에 30%.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40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잦아들면서 조금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3월 이후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1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3월 달에 나올 것이고 7대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3월 달부터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한 소비 관련된 그리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이번 연도 최대 화두는 역시 중국의 소비 폭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생활용품이 이 락앤락의 주가 또한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하락을 해 있지만은 여기서 손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에 중국의 이런 테마가 형성됐다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에서 3개월 정도 더욱더 기다리시는 투자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더존 비즈온 매수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처음에 사셨던 가격대는 21,000원이시고 몇 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가 한 17,0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셨고요. 더존비존을 17,000원 선으로 저희가 잡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신기현 연구원님 손실폭이 꽤 많이 크신데요. 네, 예. 우선은 뭐 도전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 회계용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그런 뭐 성수기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기업 회계 서비스가 다시 한번 재차 기업들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정부에서 이런 강화를 더욱더 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폭 여기서 뭐 손절을 하신다고 하셔도 솔직히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런 손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갖고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번 연도 말까지 보신 다음에 이번 연도 말에는 그런 기업 회계에 대한 다시 한번 테마가 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존비존 지금 손절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여유가 된다면 좀 길게 보자 하셨거든요. 향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을 때 혹은 더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잘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더존비존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SFA 보겠습니다. 69,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짜 주십시오. 2달 정도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429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시장의 테마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주가 또한 이러한 그 업황에 따른 호조에 따라 갖고 역시나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 들어서 가장 증시에서 큰 변화는 역시 IT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는 업황 또한 이런 업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이러한 업황의 매수세에 힘입어 갖고 충분히 재차 더욱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한 6만 원대로 다시 한번 잡는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도 그러한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오르죠. 지난 거래일 대비 그러니까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20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현물, 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260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사흘 만에 반등, 4포인트 상승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건 수급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고요. 개인도 역시 16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배추와 파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하는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4%대로 급등해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 전달보다도 2.6%나 올랐습니다. 배추와 파는 각각 152%, 108%나 폭등했으며 돼지고기도 12%, 사과 43%, 고등어 64% 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쪽의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고 4월 이후 공급 부문의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집트 소요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급등하면서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서고 뉴욕 유가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 53센트 오른 배럴당 $100 95센트의 거래를 마감해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 85센트 오른 배럴당 $92 19센트로 거래를 마감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집트 소요 사태 확산으로 이집트는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수송되는 수에즈 운하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4.25%까지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신한 월 복리 정기 예금 금리는 지난주에 비해 0.15%포인트 오르면서 연 4.25%로 상승해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도 연 4.10%로 지난주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외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인 예스 큰 기쁨 예금금리도 4.1% 수준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4%대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중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는 모두 1,300여 가구로 지난해 1월 16,000여 가구의 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분양 실적을 조사한 2004년 이후 1월 이후 최저 실적이고 월별 기준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8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봤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 공동저서 한 권으로 끝나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 받아가실 분들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주셨던 7028님 그리고 삼성물산 문의를 해주셨던 분이시네요. 3563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점검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계획들도 잘 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